예,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뵙죠? 예, 저는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되게, 예.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 출제 유형이 작게 나오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걸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낼 게 많으니까 굵직굵직하게 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내용만 알면 사실 이게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으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할 때 허가 제한 해가지고 두 문자 따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허가를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렇죠? 개녹도지기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개발행위로 인해서 오염 우려가 있다.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특히 뭐가 시험에는 이제 나오는 건 이제 문화재죠, 문화재. 여기는 뭐 환경이나 경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개가 처음에 나왔죠. 두 번째는 녹은 뭐예요? 녹지지역하고 하나 더 있죠. 계획관리지역이었죠. 그래서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자, 관리지역 있었고. 저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역이었죠. 세 번째는 도시군,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역. 그리고 네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키는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 해서 자, 이게 우리 개녹도지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기역.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본 이 두 번째 거죠. 녹지지역 해가지고 녹지지역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나와 있던 거는 이제 수목 그리고 조수류 그리고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서 지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녹지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녹지지역. 그러면 우리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이렇게 개녹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여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제한할 수 있다. 도지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 3년에 한 번 제한하고요. 연장 2년 되는 거죠. 연장 한 번입니다. 그래갖고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지금 도지기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기역은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나왔는데 이건 3년짜리죠. 니은이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자, 문화재 체크하시고요. 자, 문화재가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해서 이 개는 지금 3년짜리죠.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은 3년입니다. 그러면 디귿을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럼 더 사실 뒤에 거 안 읽으셔도 되는데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지금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역 자 요게 나왔고요. 리을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미음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서 도지기 그냥 순서대로 나온 거죠. 요거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지기만 연장이 가능한 거고 기역하고 니은의 경우에는 지금 개녹은 연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물어본 게 5년짜리를 물었으니까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고요. 2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자 1번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하면 뭐가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예, 어서 오세요. 예. 뭐 파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예.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가 있었죠? 이거 세 가지가 있었죠. 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말을 붙이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도시군 예 아시는 분은 좀 도와주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이 도시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절차잖아요. 우리가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할 때는 허가라는 말을 안 붙이죠. 임가라는 말을 붙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임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허가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죠.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할 때만 허가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절차잖아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걸 이제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죠. 자, 그리고 도시개발도 마찬가지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토지를 다 공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허가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죠. 임가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죠. 자, 1번이요. 다시 읽어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허가 필요 없어요. 임가가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법에서 허가하고 임가하고 구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문장이죠? 예, 맞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자, 조건의 내용은 뭐였어요? 그렇죠. 기위 환경조.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 경관, 조경, 기위, 환경조, 이걸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답니다. 또 들어야 한다. 자, 세 번째, 토속의 채취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우리 준공검사 대상은 국회법에 따를 때 몇 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 그렇죠. 건공토토였잖아요. 건공토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그리고 토속의 채취해서 건공토토 이것만 준공검사 대상이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죠.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최장 5년 동안. 지금 허가 제한하는 게 계획, 도지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도지기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년까지 맞고요. 5번째, 지금 2번에 5번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아니죠. 지금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한정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건 공공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 이런 곳에서 토지 지금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거는 다 공공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민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공일 뿐이고요. 민간이 아니에요. 민간이 아니니까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공사하다가 먹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사하다가 어려워지면,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그냥 날릴 수가 있잖아요. 민간사업 시행자는.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 완료하고 이행보증금 돌려준다라고 하는 게 이행보증금 예치인데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거 누구한테 납부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이행보증금? 특광, 특특, 시장, 군수.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이행보증금을 받는 애들이 누구냐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예요. 자,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이행보증금을 부과합니다. 이행보증금을.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 볼까요? 3번째,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 자, 여기 우리 아까 허가 제한을 봤고요. 허가 기준이에요. 허가 기준. 그러면 허가 기준은 뭐였어요? 두 문자 따서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죠? 허가 기준. 모계사주기였잖아요. 자, 모계사주기. 허가 기준은 모계사주기에 따른다. 자, 뭐는 뭐예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첫
번째는 이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자, 이건 뭐예요? 걔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사는 뭐예요? 뭐라고요? 네. 예, 좀 도와주세요. 네. 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부합할 것. 주는 뭐예요? 주변 경관, 그렇죠? 환경, 이런 것들에게 지금 적절할 것, 그러니까 부합할 것. 그리고 기능력, 기반시설. 그렇죠? 기반시설의 설치. 자, 그래서 모계사주기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나온 거죠. 그 박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 볼게요. 점 하나요. 3번에 박스 하나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체크하실 게 이거죠.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규모가 이제 뭐가 나온 거죠. 두 번째. 걔가 이제 지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지문 고친 거 아니고 출제 문제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 우리 모계사주기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래서 걔가 나왔고요.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부합할 것. 자, 그래서 세 번째도 지금 모계 사주기에서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에 부합할 거 이게 나왔고요. 네 번째,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자, 이거 오타 같은데? 자, 그리고 습지의 배수 등 주변 경관이나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변 환경이나 맨 밑에 줄이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래서 주가 나왔고요. 다섯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모계사주기 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다 나온 거죠? 5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5번이고요. 4번, 네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이요. 지금 허가 관련해서요. 1번.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요.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이미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또 허가를 받는 거죠. 연장의 경우에 늘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해줬는데도 연장을 해준다.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허가를 받았는데 단축을 해요. 기간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허가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축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다. 그래서 1번은 연장이 나왔으니까 맞죠? 두 번째,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답 사이의 변경,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체크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4번 하고 있습니다. 4번. 경작을 해요. 경작을 하는데, 이제 바꾼다는 이야기죠. 자, 경작을 하는데, 여기에,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경작을 하는데 지목 변경이 이렇게 붙어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습니다. 경작을 하는데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는 거죠.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경작을 하는데 전답 사이에, 자, 지금 밭을 뭐 논으로 바꾸고 논을 밭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이라면 허가 사유가 아니에요. 허가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경작을 하는데 지목 변경이 붙으면 허가를 하는데 경작을 하면서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이 있으면 이건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그래서 2번은 잘 별표하시고 외워두세요. 전답 사이 지목 변경이 붙으면 허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허가 대상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거 배웠었어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면 토지를 제일 먼저 나라에서 국가에서 토지를 나누는 거였죠.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 이게 용도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면 용도 지역은 크게 뭐였어요? 네 가지가 있었죠. 도시지역이 있었죠. 관리지역이 있었죠. 농림지역이 있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었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지역 다시 들어가면 뭐 주상공록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게 용도지역이었는데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이제 국가에서 용도에 맞게 이렇게 나누는 행위 처음에 그래서 용도지역은 뭐 겹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행위를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지금 3번이죠. 4번에 3번이요.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자, 용도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인지 아예 설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나누질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한다고 배웠어요? 요거. 그렇죠. 맨 밑에 거. 용도지역 자체가 아예 구별이 안 되면 맨 밑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문에서 보면 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틀렸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행위제한을 받겠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맞추어서.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았으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맞추어서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를 이제 응용문제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응용문제가 아니잖아요. 배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이게 이런 거를 응용문제라고 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응용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배웠던 거니까. 용도지역 자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맞추어서 허가를 받으라라고 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된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네 번째,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기후환경조였잖아요. 기후환경조를 조건으로 해서 지금 허가를 저 조건을 붙이는 게 가능하고요. 기후환경조를 조건으로 허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그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죠.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지문도. 그래서 4번은 틀렸죠.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됩니다. 조건 붙이는 거 당연히 되고요. 이때 신청한 자의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5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도지역은 이렇게 도시지역, 관리지역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경우에는 겹쳐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문제가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자, 이쪽은 이제 도시지역이 적용되는 영역이고요. 이쪽은 이제 관리지역이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 이렇게 얘네들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토지가 이렇게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물어본 게. 그러면 이 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각각 적용한다라고 배웠었죠. 우리 각각. 도시지역이라면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관리지역에 속한다면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각각 적용한다. 각각 적용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뭐 규모가 큰 이런 건 아니고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자, 용도지역에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이요.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자, 땅 이름인데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맞는 지문이죠. 이거 외우세요, 그냥. 이거 체크할 게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체크해서 외우세요.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했던 거죠. 축소를 할 때는 뭐예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허가사항 아니에요. 축소는 허가사항 X, 허가사항 아닌데 확장하면 늘리는 거는 허가사항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를 틀린 문제죠. 축소는 허가받을 필요 없는데 확장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틀렸고요. 세 번째, 개발행위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있다죠. 당연히 있다. 기후환경조를 조건으로 붙인다. 그리고 이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벌써 세 번째 나오는 거죠. 네 번째,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개녹도지기에서 첫 번째 개예요. 자,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아니죠.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건 맞는데 3년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개하고 녹은 언제예요? 3년. 그렇죠? 지웠네. 지금 개발행위로 인해서 문화재 손상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녹이었죠, 녹. 자, 그래서 그 녹지 지역하고, 그래서 개녹의 경우에는 3년, 도지기는 그래서 5년, 그래서 3년, 5년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요. 5번이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새로 공공시설 설치할 경우.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외우라고 제가 끝에 말씀드렸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 설치할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 귀속된다? 틀렸습니다. 전부 무상 귀속되는 게 아니고요. 설치 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 귀속돼요. 설치 비용 범위 안에서.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요거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설치 비용 범위 안에서. 자, 설치 비용의 범위 안에서 무상 귀속된다 라고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이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지문 처리해서 외우세요. 자, 6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1번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확대는 허가를 받습니다. 축소는 허가사항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린 거죠. 두 번째,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외우세요.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한 거죠.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자 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 어떤 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에 이제 어긋난대요. 그러면 허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3번도 이건 뭐 맞는 지문이니까 그냥 외우시고요. 네 번째, 외울 건 아닌데 그냥 외우시고요. 네 번째,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걸 뭐 중요한 지문은 아닌데요. 예,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뭐 우리가 지금 6번 보고 있는데 틀린 거 찾는 건데 답 찾는 거는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쉬운 지문하고 어려운 지문하고 섞여 있는 건데, 자,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지금 5번이요.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중공사를 받지 아니한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관련 인허가를 받게 되면 의제 규정이 있다,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관련 인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5번도,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따로 중공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국계법에 따라서 따로 뭐 중공사를 받을 필요 없다. 관련 인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서 처리된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허가 받았으면 따로 또 허가 받을 필요 없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7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허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1번이요.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죠. 준공검사 대상은 네 가지예요. 건공토토. 그렇죠? 건공토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그래서 다시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해서 총 4가지죠. 4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준공검사 대상입니다. 토지 분할은 아니라 그랬어요. 자, 2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또 나왔네요.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걸 축소라고 바꾸면 틀린 지문이었죠. 축소는 허가사항 아니니까.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기위 환경조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예, 보세요. 예. 그리고 거기 문제 하나 들어가십시오. 자, 그리고요. 네 번째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 칠판 지웠는데 지금 7번에 4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나왔어요. 아까 우리 도시군 계획사업은 한 번 더 쓸게요.
괜히 좋은.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좀 도와주세요. 뭐예요? 도시군,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는 뭐예요? 도시 개발, 그렇죠. 도시 개발 사업. 세 번째는 뭐예요? 도시 정비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국계법에서 사업자 들어가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국계법에 내에서 지금 사업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 정비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는데, 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니까 허가라는 말이 안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도시군 계획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거는 인가예요, 인가. 그렇죠? 인가가 필요한 것이지 허가는 아닙니다. 허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4번에, 7번에 4번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근데 자, 이게 문제 나온 걸 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오는 게 5년치, 최근 5년치 기출이거든요. 5년치 기출인데, 좀 5년이면은 좀 다르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오는 지문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크게 나오죠. 작게 안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렇게 크게 보세요. 크게 보세요. 자, 그래서 4번 일단 지나갔고요. 맞고요. 5번이요.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요것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금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지금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일단 맞는 질문인데,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를 경미한 행위로 봅니다. 경미한 행위. 근데 우리는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토지를 분할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법에서는 이걸 이제 해석할 때 경미한 행위이기 때문에 경미한 행위로 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얼른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세요. 8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을.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개발시키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기반시설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이제 개발하시오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었죠. 근데 하나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 볼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대학은 포함이 됐나요? 제외가 됐나요? 제외가 됐죠. 대학만 제외가 됐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설치하는 게 너무, 대학도 기반시설은 맞는데 대학은 이제 설치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외가 됐다 그랬죠. 대학은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런 거 일단 머릿속에 넣고요. 1번 볼게요. 8번 1번이에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하거나 해제되는 지역. 맞는 지문이에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한마디로 이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서 결과적으로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개발을 시키려면 어떤 행위 제한을 완화해줘야 되겠죠. 개발을 시키려면 필연적으로 완화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위 제한이 있다면 완화하거나 해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건 외우세요. 완화 동그라미 하시고요. 해제 동그라미 하세요. 강화는 아닙니다. 강화는 X 하시고요. 자, 그래서 개발시키겠다는 게 목적이니까 그 지역의 행위 제한이 걸려 있다면 그걸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완화하거나 해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된다. 자, 두 번째,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지금 완화, 해제가 이게 키워드인데 마찬가지로 또 완화,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따라서 완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지역도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세 번째, 개발시키는 게 목적이니까요. 세 번째,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에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건 키워드였잖아요.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뭐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래서 곤란이 이제 키워드였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정반대죠. 건축물 짓지 마시오 하려는 지역이, 그래서 건축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잖아요.
자, 강화하려면 기반시설 설치가 기본적으로 곤란해야 되겠죠. 더 이상 도로를 넓힐 수가 없으니 건축물 짓지 마시오 하는 지역이었어요. 네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우리 여기서 키워드는 건수였어요.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둘 다 20%가 등장해서 숫자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건수하고 인구 증가율 요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키워드는 이제 앞문장 싹 다 무시하고 그 세 번째 줄에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래서 건수가 키워드입니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고요. 다섯 번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을 자, 밑에 바로 나왔죠. 외우세요.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래서 인구 증가율, 건수 둘 다 20% 이상 증가했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수, 인구 증가율 외우시고요. 20%, 숫자는 20%. 자, 이제 9번 갈게요. 국토의 개입 및 융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그러니까 개발 허가해 주는 거죠. 아까 완화였어요. 완화, 해제, 뭐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기반시설 유발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얼마에 이제 이 숫자가 붙어서, 그러니까 개발 비용을 더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얼마가 이제 비용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에 특정한 숫자에 곱을 해서 한마디로 기반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비용 계산하는 법이에요. 비용 계산법.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구체적인 걸 몰라도 되고요. 그냥 여기 뒤에 원래 얼마가 필요한데 여기에 몇 배를 더 붙인다. 이게 지금 기반시설 설치 지금 비용 산정할 때 기반시설 유발 개수인데 숫자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최근 5년간에 5년 아니고 6년 합치면은 두 번 나왔어요. 두 문제 나왔는데 그 9번하고 10번 요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해설지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걸 저 같으면 사실 안 해오는데 저는 그냥 틀리고 말아요. 근데 그냥 그래도 그냥 보세요. 자,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자, 고득점 하실 거잖아요. 그럼 외우세요. 자, 기업 먼저 보시면 제2종 근생시설은 1.6입니다. 1.6. 그냥 적어놓고 외우세요. 종교시설은 1.4예요. 1.4. 판매시설은 1.3입니다. 위락시설은 2.1이에요. 2.1. 그래서 별로 이렇게 문제적으로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10번 볼게요. 10번도 지금 1번부터 보시면 높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1번 보면 제1종 근생은 1.3입니다. 1.3. 공동주택은 0.7이에요. 의료시설은 0.9입니다. 업무시설은 0.7이에요. 숙박은 1.0입니다. 1.0.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것만 그냥 외우세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정도만. 좀 그냥 숫자니까 그냥 억지로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11번이요. 국토의 개입 및 융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개발하시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행위 제한 규정이 있다면 완화해주거나 해제하는 지역을 말했습니다.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맞는 이야기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행위 제한을 완화해주고 해제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둘이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없다. 11번에 1번 하고 있어요. 11번에 1번. 지정될 수 없어요. 두 번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지금 부담구역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자, 그 대학은 제외가 된다 그랬습니다. 대학은 제외가 돼요. 여기 이제 그 전문대학도 제외가 된다.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고요. 그럼 우리 기반시설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기반시설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학은 제외가 된다.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자,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것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납을 인정한다. 물납을 인정합니다. 자, 원칙은 현금 납부죠. 원칙은 현금 납부인데 돈이 없다면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시오. 이것도 다 돼요. 자, 네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일단 허가를 제한했다가 연장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지문 처리해서 외우세요.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 심의 X 해놓으세요. 연장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이걸 이제 허가 받은 사안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연장을 하려는 거예요.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는다. 심의 필요 없다. 심의 필요 없다. 심의 X 해서 그냥 외우세요. 다섯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경우에는 1년이었죠. 1년. 지난 시간에 1년 했습니다. 1년. 자, 그래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설치 계획을 세웠는데 1년입니다. 1년. 자, 다시 읽어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 부담 계획에 대해서 이제 수립을 하게 됐는데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이 경우에 이제 1년이에요. 1년. 그리고 12번이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용인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금 틀린 거 찾는 건데요. 1번이요. 자,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우리 아까 맞는 얘기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녹지와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녹지, 폐기물 처리 시설 맞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설치, 기반시설에 해당이 돼요. 세 번째, 뻔한 거죠.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서 지정할 수 없다죠. 없다. 아까도 나왔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 개발을 시켜주기 위한 거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금 건축물 짓지 마시오라고 해서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지역이니까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자, 요것도 이제 맞는 질문이고요. 다섯 번째 보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한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뭐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 아닌데 그래도 답 찾는 데는 지정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11번의 5번 질문 같은 경우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문제가 돼서 크게 나온다는 얘기가 답 찾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13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용인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틀린 거 찾는 건데요. 1번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맞습니다. 이건 또 자주 나오니까 이 질문을 외우세요. 겹쳐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강화 체크하시고요. 용적률은 50% 범위 내에서 적용합니다.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자,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이 있었는데 그 용적률의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한다. 자, 대통령령에서 용적률의 50% 강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 외우시고요. 자, 세 번째, 이거 별표하세요.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자, 이제부터 들어가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곤란 체크하시고요. 향후 2년 내에 지역 학생 수가 각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에요. 지금 일단 두 번째 줄의 끝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나왔고요. 여기서는 어때요?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 학생 수가 지금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지금 외우세요. 어디부터 외우시냐면 두 번째 줄 끝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그 밑에 줄 학생 수가 지금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 자, 여기까지 외우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번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를 납부할 수 없다. 아니죠. 물납된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재산을 가져갈 때는 항상 이제 금전으로 먼저 우리는 이제 어떤 민법 원칙이나 행정법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물건도 돼요. 그래서 다 됩니다.
토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답 찾는 건 어려움 없고요. 5번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자, 건수 나왔네요. 자,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는 증가하는 지역은 건수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학생 수는 곤란한 거니까, 자, 이런 경우는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었고, 건수가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자. 오늘 이제 도시개발법 들어갈 차례죠. 이제 매주 하나의 법칙이 이제 나갈 거예요. 매주 하나의 법칙 나가는데 조금 빠르실 수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은. 자, 도시개발법 보겠습니다. 교재는 54페이지요. 5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어차피 한번 보고요. 전체 내용 한번 보고 그다음에 교과서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거 중심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먼저 볼게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도시개발법 뭐 하는 거냐. 두 번째는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이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일하면 이건 이제 신도시개발법이에요. 신도시개발법.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되는 법규가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 신도시를 개발한다. 원래는 우리가 이해하실 때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빨라요. 도시지역 안에 일정 부분을 개발하는 법을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흔히. 도시지역 안에. 물론 도시지역 외에도 돼요. 그래서 주로 도시지역 안에 일정 부분을 개발하는 법이 이 도시개발법이에요. 이렇게 일정한 범위를 잡아서 개발하는 법입니다. 도시지역 외에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도시개발법인데, 그럼 신도시를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는 거냐?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단지와 시가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하는 법규가 도시개발법이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하면 새로운 도시 만드는데 단지 또는 시가지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절차를 먼저 볼게요.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계획을 세우겠죠. 누구나 똑같잖아요. 어떤 일 할 때 계획 세우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먼저 액션하는 사람은 있기도 하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개발 계획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겠죠. 개발 구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업 시행에 들어가죠. 사업 시행에 들어가요. 이 사업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이 도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지역 안에 이 부분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도시로 아예 개발하겠다, 단지 만들겠다, 시가지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사업 시행하는 거니까, 이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 거냐? 사업 시행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지 방식이 있죠. 환지 방식. 환지까지만 쓸까요? 자, 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혼용이 있습니다. 혼용. 요거하고 더한 게 이제 혼용 방식인데, 시험하고는 요 혼용은 관계가 없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수용, 사용, 요거 알아야 되고, 환지, 이렇게 아셔야 되죠. 수용, 사용은 뭐냐라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는데, 들어오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거죠. 토지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엉망인 토지가 있어요. 막 엉망인 토지가 있는데, 한 10억짜리라는 거죠. 10억짜리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땅을 사버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도로를 놓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냥 이렇게 개요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도로를 놓고 이렇게 예쁜 땅으로 이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20억짜리 땅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용,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다 지급해주고 이 땅 다 사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지하고 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사용이라고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수용 방식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환지는 뭐냐면, 환지도 이제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개발하는 건데,
여기에는 지가가 높은 경우예요. 지가가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을 매수하려고 보니까 땅값이 50억이라는 거예요. 엉망인 땅인데 땅이 50억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매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매수를 못 하니까 이 땅을 이제 사지는 못하고 일단 들어가서 개발을 합니다. 일단 들어가서 예쁜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예쁜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100억짜리로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죠. 100억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100억짜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 결국 50억 원어치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50억짜리를 지금 100억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돌려줄 때도 100억짜리 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50억 원어치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가 100억짜리가 됐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토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요거 반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100억이라고 보면 반만 돌려주면 되죠. 그럼 나머지 반이 남는데 반은 뭐가 나오는 거냐? 반에 대해서는 이 사업 시행자가 공사하다가 공사 비용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팔아먹겠다라고. 나는 반만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만큼 팔아줄게. 내가 팔아먹고 공사 비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공사 비용으로 쓸 수 있는 토지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걸 우리가 채비지라 그래요.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에서는 채비지가 등장하지 않죠. 환지 방식에서 채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공사 비용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요 나머지 부분, 요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보류지라는 게 있어요. 보류지. 지금 여기서 예쁜 땅으로 만들어 주려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잖아. 마을회관, 뭐 경찰서, 뭐 이런 것들 들어가야 돼요. 동사무소. 그래서 그런 것들,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이제 남겨두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채비지나 보류지가 지금 환지 방식에서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50억 원어치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판매하겠다. 또는 뭐 마을회관 져주겠다. 뭐 해서 채비지, 보류지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하고 환지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수용은 싹 다 쫓아내고 한꺼번에 싹 공사해 주는 거니까 토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위에 건축물 올려주는 거니까 집단적인 토지 조성이에요. 집단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집단적인 토지를 이제 조성해 주는 게 수용 방식이고요. 환지는 비싸니까 원래 여기서 매수를 못 하니까 그 집주인은 그냥 여기 그 땅 주인이나 집주인은 그냥 그대로 여기 살아요. 그대로 사는데 일단 물론 이제 공사를 하려면 이제 내보내긴 해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토지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교환 방식이에요. 토지의 교환 방식. 환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꾼다라는 얘기잖아요. 땅을 바꾼다 해서 토지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토지로 교환해 주는 방식이 이제 환지입니다. 혼용은 뭐 시험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절차, 그러니까 계획, 구역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이 순서대로 이제 볼 거예요. 개발 계획 보고, 개발 구역 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그대로 볼 겁니다. 개발 계획 먼저 볼 거예요. 개발 계획을 보면, 자, 절차법이니까 늘, 핑계 같은데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냥 절차를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예요. 그냥 절차. 자,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을 도대체 누가 세울 거냐? 수립권자를 먼저 봐야 돼요. 수립권자. 근데, 우리가 이걸 지정권자로도 이야기합니다. 지정권자.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수립하는 자. 이 지정권자라고 하는 걸 나중에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자 배울 건데 계획 세운 자가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수립권자는 누가 있냐? 도시 개발 계획은 큰 자가 세우는 거잖아요. 신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큰 자가 이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자는 누구예요? 3명 있죠. 3명이 등장합니다. 3명.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도지사하고 동급 대도시시장. 자, 국장, 시도지사 외우셔야 돼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금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립권자가 환지 방식. 그러니까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토지의 교환 방식으로 지금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소유권을 지금 땅을 못 사니까 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수립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민간 사업 시행자라면 사업 시행자를 이따 볼 건데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이게 공공이라 그래요. 근데 민간은 말 그대로 뭐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민간인데 수립권자가 지금 어쨌거나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거 좀 밑에다 쓸걸.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이 민간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데 동의 요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법에서는 면적하고 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 면적 얼마, 뭐 총수 얼마,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엔드 요건이에요. 그리고 전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공공. 지금 만약에 수립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공공이에요. 동의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거고,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공공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해요. 그러면 동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동의 필요 없어요. 이것도 이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이제 민간이면 공사하다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못하겠다. 땅 파놓고 그냥 내 땅 막 파놓고 그냥 야반도주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근데 국가나 지자체나 이런 데는 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고, 민간인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금 절차를 보고 있는데, 개발 계획 세우고 개발 구역 이렇게 지정 고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러니까 저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 고시하죠.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 시행합니다 라고 해서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 고시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냐면,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도시개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지가가 확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수용도 어렵고 환지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땅값 올라갈 것, 그러니까 지가 올라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 땅값이 올라갈 염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구역을 정부에서 미리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 개발한다. 도시로 만든다. 신도시 만든다. 라고 해서 개발 구역 지정 고시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몇 가지인지 외워야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 텀에서 자생도 국주 했어요. 그래서 자생도 국주 하나만 더 추가해서 외우세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자생도라는 섬에 사는 국주가 공모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만 추가된 거예요. 우리 했던 거, 다 했던 거잖아요. 했던 건데, 기억 안 나시죠? 했던 거예요. 저 혼자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첫 번째 자는 뭐예요? 그렇죠. 자연 녹지. 자연 녹지 지역. 생은 생산 녹지. 도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 그렇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자, 국은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그렇죠?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주는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전체 도시개발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하나는 이제 공모가 등장했는데, 이건 뭐냐면 개발계획에 공모가 된 경우,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공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도 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세워라. 이것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개발계획을 공모하면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미리 안단 말이에요. 저 지역에 대해서 지금 땅값이 올라갈 거다. 미리 알 수 있죠. 그래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쨌거나 지금 공모가 이루어진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먼저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세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자생도 국주예요. 자생도
국주 해서 외우세요. 그리고 하나 더, 공무. 자생도에 사는 국주가 공무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생도. 왜 국주라는 되게 웃긴 개그맨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생도에 국주가 살고 있는데, 공무했대. 기억하세요. 말은 안 되지만, 자생도 국주가 공무했다. 자, 요 정도 이제 보시고요. 잠깐 쉬셔야 되죠? 그럼 또 해야 됩니다. 잠깐 쉬고 또 마저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